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승은이라고 합니다. 직접 선생님을 만나 뵙길 기대했는데 코로나19로 직접 뵐 수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 컨텐츠로 인사드리고 연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러닝 세계화 공통 모듈 3-1 언플러그드 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다방면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와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연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초중등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활동으로 컴퓨터와 삶의 관계, 어플리케이션 분석하기 순으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CT를 신장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습니다. CT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줄임말로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말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로 9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언플러그드 활동, EPL 활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으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좋아하는데요. 교육 내용 특성상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더 흥미롭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컴퓨터 과학 개념을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직접 놀이에 참여하는 수업 과제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흥미도가 매우 높습니다. 왼쪽 사진은 픽셀의 개념을 익히고 학습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보드게임을 통해 순차 반복, 선택의 개념을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EPL은 에듀케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줄임말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블록 코딩이 있습니다. 블록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블록을 단순 드래그와 드롭만으로 코딩함으로써 컴퓨터 언어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문제 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춰진 수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주로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활용하여 학습을 합니다. 블록 코딩을 실제적으로 하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코드다도알지라는 사이트에서 블록 코딩을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 왼쪽 상단에 다람쥐가 반대편에 도토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미션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5칸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앞으로 5칸 오른쪽으로 회전, 또 다시 앞으로 5칸을 이동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블록형 명령어를 드래그 드랍을 하면서 미션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러한 블록 코딩은 학생들이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재미있는 미션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레고 마인드스톰의 퍼레이드를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구동하는 장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 코딩이 아니라 이 영상처럼 색깔로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는 교구도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W 교육 중 언플러그드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 중등학생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재의 언플러그드 학습지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컴퓨터와 우리 삶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단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디바이스 모두를 뜻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한국 초등학교 성취 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는 활동들은 한국에서의 SW 교육에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관련된 성취 기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입니다. 초등 성취 기준과 다르게 보다 심화되고 초등 교육 과정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 적성 부분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공통 모듈 교재 5페이지를 펴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상점과 놀이문화를 예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물건을 살 때는 직접 현금 거래를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바코드로 물건을 찍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홈쇼핑 TV 채널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여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놀이문화를 살펴보면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고무줄 놀이, 닥치치기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많은 놀이를 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주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놀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소통합니다. 학교 수업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실에 컴퓨터가 없었고 수기로 뭔가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필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칠판에 쓰는 판서 글씨체가 아이들이 보고 학습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담임 선생님은 매일 붓글씨로 글씨 연습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 타이핑으로 깔끔하고 잘 정돈된 글씨를 편하게 쓸 수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교사 글씨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업도 컴퓨터로 준비하고 PPT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컴퓨터로 인해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주는 편리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소프트웨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처음 가는 곳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지도를 보고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에게 본 활동을 진행했을 때는 PPT를 활용한 발표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PP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PPT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여러 슬라이드 쇼와 애니메이션 효과는 사람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다시 컴퓨터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예시로 영화관을 들어보았습니다. 만약 다시 컴퓨터가 모두 사라진다면 영화관에는 무인 발매기도 없고 미리 예매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외 여행지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교재 5-6쪽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뒤에 10쪽의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보고 개발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요? 그 특성과 장단점을 예시를 살펴본 후 분석하여 선생님들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과 유튜브입니다.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입니다. 또 유튜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예시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어플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어플의 장점입니다. 카카오톡은 사진과 파일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어 업무를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유튜브는 AI가 제가 자주 시청하는 컨텐츠를 분석하여 관련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한번 유튜브를 시청하면 한 2시간 동안 계속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요.
각 어플의 단점입니다.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채팅방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팅방에 자동 입장이 되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채팅방에도 들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 컨텐츠 제작자들이 본인 컨텐츠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며 자극적인 컨텐츠가 학생들에게 필터링 없이 노출되어 비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옆에 다른 선생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보고 선생님들이 구상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는 어플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후 숙제를 제출하면 제가 숙제를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에 쫓기며 숙제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하고 싶은 어플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숙제를 다 마친다면 굳이 등교를 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가정에서 즉각적으로 숙제 결과물을 사진이나 파일, 댓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시간이 나는 틈틈이 숙제를 검사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플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볼 수 없도록 일대다 형식의 공간이 있어야겠죠.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공통 모듈 교재 12에서 13쪽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구상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는 댓글로 작성해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연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다룬 부분은 언플러그드 활동 중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삶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연수로 선생님들의 SW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